자, 들어가겠습니다. 탄성력과 작용, 반작용 하게 되는데 다시 나왔습니다. 작용, 반작용 하게 되면은 무조건 두 물체, 주고받는 동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용수철이 딱 나오게 되면, 탄성체가 나오게 되면은 요 자체를 실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실로 본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F1, F2, F3가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제 평형과 작용, 반작용으로도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요, 맨 먼저 여기서 F1 하게 되면은요, 요 F1입니다. 사람은 못 그리겠습니다. 사람이 용수철을 당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F2라는 것은 마찬가지로 뭐냐? 용수철이 사람을. 그러면은 요거와 요것은 주어, 목적어가 바꿔진다, 안 바꿔진다? 바꿔지더라. 고로 뭐냐 하게 되면은 요것은 작용,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F3를 표시해 볼게요. F3라는 것은 용수철이 벽을 당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 빨간 거 두 개가 F2와 F3 사이에서 가만히 보니까 용수철 사람, 용수철 벽이 됩니다. 고로 교환이 안 돼요. 요것은 평형이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줄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에 요 방향으로 10N을 가했을 때 여기에 10N이 나오면 요것은 작용, 반작용. 줄의 장력은 크기 갖고 방향 반대지요. 그럼 요것은 평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해서 요렇게 구분을 하는데, 자, 적으십시오. 거기다가 용수철을 실로 가정한다. 즉 탄성력 대신에 장력이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용수철을 실로 가정한다. 그래서 장력의 개념이 잡혀 있어야만이 요것은 이해가 되는 파트다. 요것은 마찬가지로 일반 물리학에서 운동으로 나타내게 될 겁니다. 자, 다음. 자, 탄성철을 실로 가정해 버리면 탄성력은 장력과 같다 했는데, 마찬가지로 F1이 3N이면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 얘가 3N이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정지라고 한다면은 얘가 3N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실로 봐도 괜찮다. 용수철 자체를. 그래서 장력 3, 탄성력 3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수준을 올려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요, 여기에 1kg이 존재하고 용수철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4kg이 있는데 요 방향으로 실제로 아주 자주 달라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10N을 가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용수철을 놓고 여러분들의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 상상을 한다고요. 서서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운동을 한다면 하나로 봐버리고 더 이상 변형이 없다라고 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줄로 봐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 운동 방정식 F라는 것은 MA 들어가는 겁니다. 실제로 많이 달아지는 유형이고 고난이도 문제는 전부 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은 10 이것은 질량 5A다. 가속도 2다 하는 겁니다. 이걸 줄로 보는 거니까 가속도 2고 가속도 2다 하면은 여기서 R자 힘이 2N이고 R자 힘이 8N인데 마찬가지로 여기서 얼마요? 2N이다 하는 겁니다. 줄로 가정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얼마냐 하면은 2N이 되겠지요. 고로 이 장력이 2N인데 탄성력이 2N이라는 뜻이에요. 고로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F equal KX에 의해서 F가 장력이 2듯이 탄성력이 2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K, X 하게 되면은요, K 값이 얼마만 주어진다면 X, 얼마가 늘어난 상태로 간다는 것을 표현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자, 요것은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겠습니다. 해서 일단 용수철을 실로 가정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해서 여기에서 설명을 해 보겠는데, 특히 일반 물리학을 하면서 제가 놀래버린 게 뭐냐, 직렬과 백렬을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직렬과 병렬부터 다시 설명하는데 우리 줄 연결과 똑같이 설명하겠습니다. 탄성체의 직렬 연결을 했을 때 얘가 A, B고 CD라 할게요. 그랬을 때 요렇게 연결을 했을 때 A, B에다가 C를 그대로 연결했습니다. 요렇게 연결하면은 요것은 직렬 연결이 된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줄 두 개를 요렇게 연결한 거와 같다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탄성체의 병렬 연결을 하게 되면은요, A, B, CD가 있는데 요것은 여기서 A, B와 CD를 요렇게 연결한 상태. 요것이 병렬 연결이 되겠습니다. 줄 두 개가 병렬 연결된 거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장난을 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충분히 연습을 했기 때문에 막바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요것의 위치가 달라지게 되면은 회전을 하게 돼요. 그래서 토크로 나타낼 수 있는데 나중에 토크에 들어가서 요 문제를 다시 달아주겠지만 일단 센터에 들어갔고 같은 종류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요, 자, 만약에 여기에 연섭, MG 다 줄 두 개와 같다고요. 그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MG라고 한다면은 탄성체의 병렬 연결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얼마가 걸린다고요? 2분의 1 mg가 걸리고 줄 두 개와 같지요.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 mg와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요것이 핵심 포인트인데, 자,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줄로 가정한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고, 여기에서 이미 지금 물리학 이해의 학습 목표는 이미 끝났다고요. 근데 한번 구경 좀 하자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할 거니까. 일반 물리학에서는 더 쉽게, 더 간단하게 원리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을 보여줄 거니까 일단 여기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하는 의미로 유도 과정을 보여주겠습니다.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물체를 달아버리면 쭉 늘어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얘가 F0라 할게요. 그러면은요, 요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F1이라 하고 요 방향으로 F2라고 할게요. 그러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F0라는 것은 더 이상 안 늘어나고 정지니까 R자 힘이 0이지요. 그러면은 F0라는 것은 F1 플러스 F2가 성립할 것이다. 그러면은 후크의 법칙, 여기서 요것을 X라 하고 요것을 X라 할게. 늘어난 길이 같지요. 같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됐나요? 그러면은요, F1이 뭐냐 하게 되면은 K1 X가 될 것이고, K1 X가 될 것이고, 후크의 법칙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냐 하게 되면은 K2 X가 된다. 해서 묶어내면 얘가 K1 플러스 K2 X가 된다고요. 그러면은요, 요것을 다시 한번 더 써버리면은 F0라는 것이 K-라고 나타내 볼게요. K-X라 했을 때 요것이 요것이니까 요것이 요것이다 하는 겁니다. 병렬 연결이면 합성 탄성 계수 K0가 K1 플러스 K2로 표시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본래 한 개에다가 물체를 달면 쑥 늘어날 것을 힘이 나눠지죠. 힘이 작아지죠. 개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조금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단해진 것과 같다. 탄성 개수가 크다는 것이 단단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병렬 연결일 때 요렇게 되겠다 하는 겁니다. 를 다시 한 번 더 PPT로 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요것을 정리를 해버리면은 요런 식으로 된다. 지금 핵심 포인트는,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물체를 내가 손에 들고 있다가 놨을 때 요것도 늘어나고 요것도 늘어나는데 한 개면은 몽땅 같은 힘이 걸려서 쭉 늘어나겠지만 두 개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줄 두 개와 같이 힘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나눠진 힘의 총합이 요거와 같다를 나타내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F1, F2 요거의 총합이 요거와 같다 하는 겁니다. 로 끝났는데 하는 김에 다 보자 하는 겁니다. F0는 F1 플러스 F2. 유도 과정 지금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공식 이거 안 씁니다. 더 좋은 공식이 있어요. 더 쉬운 공식이. 그래서 K0는 K1 플러스 K2의 관계가 성립하더라. 탄성계수를 더한다는 얘기는 쉽게 말해서 F 이꼴 KX에서
자, 보세요. 요 힘이 정해져 있고, 요 K가 커지면은, 즉, 다시 말해서 X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진다고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용수철을 병렬로 연결하면 할수록 힘이 자꾸 나눠지지요. 한 개의 용수철에 힘이 많이 작용합니까? 작게 작용합니까? 작게 작용하지요. 늘어난 길이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용수철을 줄로 본다가 핵심입니다. 나 빨리 공식 적어가지고 외워볼래요? 그건 다음에 하시라고. 그거는 일반 물리학에서 더 재밌게 설명해 줄 거니까 괜찮다고요. 다음, 탄성체의 질 연결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은요, 재밌는 것은 요게 1kg이라 가정하면 요 방향으로 얼마요? 10N이에요. 그러면 줄 두 개가 연결된 거와 같지요. 기억날란가 모르겠는데 여기도 장력 10이고 여기도 장력 10이 핵심이라고요. 그러면 일단 또 내가 똑같은 방법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얘가 mg다 하면은 얘가 mg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mg가 지금 두 개의 직렬 연결이다 하는 겁니다. 힘은 똑같이 걸린다. 내가 요것을 F라고 한다면 요것도 F고 요것도 F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요것이 K1이고 얘가 K2라면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요. X와 여기서 늘어난 길이를 X1이라 하고 요것을 늘어난 길이를 X2라 한다면 X1은 뭐가 되겠습니까? 후크의 법칙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요거의 핵심이 아니라고요. 줄로 볼 수 있고 같은 힘이 걸린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K1분의 F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X2라는 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요. K2분의 F가 되더라. 고로 X0라는 것은 X1 플러스 X2가 되겠습니다. 왜요? 여기서도 늘어나고 여기서도 늘어나겠죠. 용수철이 두 개니까. 그러면 총 늘어난 길이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고. 후크의 법칙에서 집어넣어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X1이라는 것은 K1분의 F가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집어넣어버리면은 K2분의 F가 된다는 얘기예요. F가 공통이니까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 F라 쓸 수가 있겠고요. 요것은 K 다시 분의 1 F라 적어도 되는데 얘가 얘므로 얘가 얘다 하는 겁니다. 고로 간단히 표시하니까 K 다시 분의 1이라는 것은 K1분의 1 플러스 K2분의 1로 표시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핵심이 아니고 산수가 목적이 아니고 자, 한 개, 용수철 한 개에다가 물체를 달았을 때 늘어나겠지요. 근데 두 개를 하면은 이번에는 힘이 똑같이 걸리니까 각각 다 늘어난다. 전체 늘어난 길이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직렬 연결하면 할수록 많이 늘어나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적어버리면은 F라는 것은 KX에 의해서 F가 일정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X의 값이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 각각 다 늘어나니까 계속 커지지요. 그러면 K 값이 커진다, 작아진다, 작다. 그러면 포인트 들어왔습니다. K가 작다는 것은 무르다, 잘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많이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K 값이 크다, 단단하다는 얘기예요. 같은 힘을 가했을 때 단단한 것이 조금만 늘어나겠지요. 그것을 표시하는 식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경을 해보면은요, 얘가 어떻게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왜요? 물체를 달아버리면 힘이 가해지면 여기도 걸리고 여기도 걸리지요. 여기도 늘어나고 여기도 늘어난다고요. 그래서 총 늘어난 길이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되겠는데 이것을 X1, X2라 했을 때 총 늘어난 길이는 X1, X2로 표시하더라. 아니, 줄 두 개를 직렬로 했을 때는 장력이 같더라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나중에 저항을 하든 전지를 하든 축전기를 하든 유도기를 하든 다양하게 설명이 싹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X1, X2라 가정할게. 그러면요, 힘은 똑같이 걸린다. 고로 X0는 X2 플러스 X1, X1 플러스 X2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더라는 겁니다. 인데 지금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일단
힘이 나눠지는구나, 힘이 같이 걸리는구나, 그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해 달라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자, 여러분들 116페이지 보시면은요, 예제가 나오게 되는데, 탄성계수는 얼마냐? 연습 한번 해보자. 물리의 문턱을 없애보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K라는 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델타 X분의 F라고 표시를 하게 되면은, F가 얼마냐? 4N이 되겠고요. 델타 X가 2cm가 되는데, MKS 단위든 혹은 CGS 단위든 단위를 통일을 해줘야 돼요. 우리의 핵심은 MKS 단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얘를 메타로 고쳐버리면은 얼마가 되느냐? 0.02 메타로 고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얘가 4N을 그대로 쓰고요. MKS 단위를 고쳤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산수를 하게 되면은 두 개 없애버리면은 두 개를 붙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냐 하게 되면요. 200 뉴턴 퍼 메타 이렇게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나타내게 되면은요. 얘를 센치 단위로 그냥 MKS 단위 그대로 나타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센치로 고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에 117페이지 만유 인력이 나오게 되는데 질량을 갖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들이 심심하니까 자 잠깐 놉시다. 자 얘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에서 이 중에 좀 어릴 때 장난쳐본 사람이 있겠죠. 머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어떻게 해요? 침을 대 뱉으면은 침이 이렇게 가느냐? 안 가요. 왜요? 침도 질량이 있지요. 질량을 갖는 물체끼리는 붙으려는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탁 붙어버립니다. 신기하게 아무리 뱉어도 바로 안 떨어지지요. 안 되겠습니다. 조금만 더 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적 수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에이, 과학적 수사, 뭔 수사? 자, 우리 이 물리학의 기본 개념을 딱 이용해서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만유인력은요, 물체와 물체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예를 들었습니다. 자, 잡아당기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아파트가 있는데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죽었어요. 좀 심한가요? 죽었는데 이걸로부터 과학적 수사, 만유인력으로부터 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요렇게 여러 군데 박살이 나서 죽었다 하면 난 알아요. 만유인력 법칙만 집어버리면. 요것은 뭐냐 하게 되면 타살입니다. 근데 떨어져서 죽었는데 한 군자리에 한 군데 박살나서 죽었다. 요것은 자살입니다. 왜요?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공식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만유인력이란 것은 질량을 갖는 물체는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는데 이것을 만유인력. 다시 말해서 F라는 것은 얘가 이건 캐번디시 상수입니다. 에다가 R제곱에 mm이라고 표시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하는 겁니다. 자, 먼저 거리제곱에 뭐 한다고요? 아니,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약속을 내버렸습니다. 자, 거리제곱에 뭐가 되겠습니까? 반비례가 되겠죠. 그러면은요, 자, 타살과 자살 얘기했는데, 자살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에서 뛰내릴 때, 내가 죽을래 하고 살 떨어지는 경우가 없죠. 그렇죠? 이미 베린 몸. 이 교육상 안 좋네. 뛰어라. 확 뛰어버리죠. 그러면은, 확 뛰어버리면 뭐가 되겠습니까? 거리가 멀지요. 땡기는 힘이 세요, 약해요? 약하지요. 그러니까, 머리가 무거우니까 박살, 한 군데 박살이 나지요. 타살, 아무리 힘이 세도 밀면은요, 날아가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가깝죠? 거리제곱의 반비례지요. 그러니까 땡기는 힘이 있지요. 꽝꽝꽝꽝꽝 해서 떨어지니까 여러 군데 박살 나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니, 만유인력 법칙 거리제곱의 반비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중이에요. 거리제곱의 반비례인데 통일장 이론이 뭐냐 하게 되면은요, 만유인력, 전기력, 그리고 자기력이 있는데 이 식이 묘하게 일치해요. 똑같은 형태예요.
해서 알아놓으라는 뜻입니다. 다음, 질량고배. 아니, 이거 외워놔야 되는 의미라 할 수 없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인데, 질량고배 비례한다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아마 영화 봤을 거예요. 슈퍼맨. 그렇죠? 날아다니죠. 으악 하면 싹 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소원이 슈퍼맨처럼 한번 날아봤으면 소원일 텐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곳이 있어요. 자, 봅시다. 무슨 말이냐? 여기에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사람이 있습니다. 지구의 질량이 크고 그리고 사람의 질량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달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달 하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질량이 지구 질량보다는 작습니다. m-가. 그랬을 때 그러면은 요거에 곱에 비례하니까 곱이 커요, 작아요? 작지요. 그러면 지구가 사람을 당기는 힘보다도 달이 사람을 당기는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달나라 그 비디오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뛰면 풍 올라가지요. 해서 만약에 어떤 행성이 지구 환경과 똑같은데 질량이 너무너무 작다. 너무너무 작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면 살짝만 해도 거기에 사는 생명체가 봤을 때는 날아가는 거죠. 역으로 괜히 설명했어요. 역으로 엄청나게 큰 질량이 있어요. 여기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됐어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크면은 만일이 엄청나게 세지요. 여기서 뛸 수 있는 사람이 만약에 지구에 왔다. 요 질량보다 작은 지구에 왔다. 이 사람은 날아다니죠. 고로 추론할 수 있죠. 슈퍼맨 어디서 왔을까요? 엄청나게 큰 질량. 맞지요? 고로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크립톤 했잖아요. 원자 번호가 크다 작다? 크다. 질량이 클까 작을까요? 크다가 나오지요. 고로 여러분들이 이런 환경이 있는 곳에 가면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슈퍼맨이 될 수 있다. 왜 이랬을까요, 내가? 자, 가겠습니다. 나중에 일반 물리학 했을 때는 다양한 그 학습 동기부여를 위해서 예를 많이 들어줄 텐데, 지금은 좀 따분합니다. 일단 이 공식 외워야 돼요. 질량 곱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은 상수가 되겠고, 고로 읽어보십시오. 자, 일반 물리학에서 해야 할 내용인데, 보십시오. 자, 만약에 이것을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싶다라고 하시면은요, 여러분들은 나오셔야 됩니다. 아하, 뭐가 되겠습니까? 질량이 몇 개요? 2개. 작용, 반작용 나와버려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지구가 존재하고, 여기에 사람이 존재하는데, 지구가 사람을 땡기고요. 본래 지구 중심부터 재야 돼요. 사람도 지구를 땡기는데, 만약에 사람이 50kg짜리다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500N이고, 얘도 500N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질량이 너무너무 크고 거기에 비해서 사람의 질량이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작아요. 요거의 가속도가 0이라고 한다면 정지해 있고요. 사실은 조금 끌려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다면 근데 안 끌려와요. 얘가 다 끌려오는데 가속도를 재보니까 그 가속도가 뭐가 되는 거 하게 되면은 9.8 메타 퍼 세컨드 제곱. 요것은 지표면 근처에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걸 두 가지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지표면 근처에서는 9.8로 하고요. 지표면에서 멀어지면은 중력 가속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거리 제곱의 반비례. 아니, 거리 제곱의 반비례. 아니,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력 가속도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지지요. 그러다가 무한대에서는 지구로 끌려옵니까, 안 끌려옵니까? 안 오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판별할 때 중요한 기준은 지표면 근처의 운동입니까? 아니면은 지구를 하나의 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라는 조건이 딱 붙어 있어요. 지구에서 멀어질 때에 하면은 R제곱의 반비례가 탁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지표면 근처에서만, 이때까지 우리 지를 10이라 썼지요. 지표면 근처라는 조건이 딱 붙어버리면 9.8로 일정하다고 놓는 겁니다. 그거의 차이점을 구분해 주시면 되는데, 지구를 하나의 점으로 볼 것인가, 지구를 하나의 전체로 볼 것인가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게 되면은요,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은 만일 F라는 것은 얘가 G, R 제곱에 MM으로 표시할 수 있고 얘가 우리가 MG라 표시한다 그랬지요. 자, 제가 영어를 안 쓰려고 그랬었는데 쓰겠습니다. 그래비테이션 약자가 되겠습니다. 해서 G라고 쓰긴 쓰는데 중력에 의한 가속도다. M을 날릴 수 있지요. 해서 중력 가속도가 G라는 게 뭐냐 하게 되면요. R제곱에 GM으로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을 대입하면 정확하게 평균값으로 나타내게 되면 9.8 메타 퍼 세컨드 제곱으로 쓸 수가 있겠는데 옆에다가 잠깐 적으십시오. 지표면 근처에서는 중력 가속도 G를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중력 가속도 G를 일정하다고 가정하고 지구와 물체 사이의 상대적 거리가 변하면 적으십시오. 지구와 물체 사이의 상대적 거리가 변하면 중력 가속도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중력 가속도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꼭 읽어보시고 꼭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되지 않아서 혼란스럽지요. 자, 그래서 이제 원심력 기타 등등 존재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력을 하면은 원심력을 무시해 버립니다. 해서 45kg의 중력은 얼마냐 하면은 9.8 내지 10을 집어넣어 버리면 되는데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약속을 해버리면 이건 지표면 근처라고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해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관성력이 나오게 되는데요. 관성력이라는 것은 기억나실런가 모르겠는데 우리 배웠습니다. 관성하게 되면은 그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관성이라 그러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하려는 성질에서 나타나는 법칙을 우리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관성 때문에 발생하는 힘을 관성력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이러면서 관성계라는 게 나오고 가속계라가 나오는데 이제 좀 어려운 말이 나올 것 같지만 새로운 거 없고 일반 물리학에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 줄 거니까 일단 여기서 요 개념을 정확히 잡아놓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나중에 진도 나갈 때 애로사항 없이 재미있는 학문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겠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관성 때문에 발생하는 힘이고 관성력은 가상적인 힘이다 하는 겁니다. 가상적인. 즉, 보는 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성력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인데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관성력은 실제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같고 방향이 반대다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 이것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관찰 카메라가 존재하는데요. 이 관찰 카메라가 외부에 고정했다. 지금 이것이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자,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자, 이건 실제로 봐야 돼요. 여기에 물체가 존재하는데 정지한 물체는 뭐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내 손을 당겨 볼게요. 하나, 둘, 셋 당겨 버리면은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 있지요. 맞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이것을 가속 운동을 시켰고 이 물체는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런데 얘가 나갈 때 요 상태에서 볼 것인가, 내가 밖에서 볼 것인가. 자, 밖에서 요 분필 닦기를 보겠습니다.
요것을 보게 되면, 자, 요 물체 가속도 운동합니다. 하나, 둘, 셋! 나가버리면, 나갔지요? 내가 봤을 땐 좀 가만히 있지요? 맞습니까? 가겠습니다. 자, 사람이 타고 있고, 카메라가 밖에 있습니다. 밖에 있는 상황에서 요 차가 갑자기 하나, 둘, 셋. 즉, 차를 내가 종이라 가정하고 사람을, 분필 닦기로 놓은 겁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요렇게 된다는 겁니다. 요것은 가만히 있고, 차가 나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차에서 바라보면 이 사람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뒤로 간 셈이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의 가속도나 요거로 봤을 때는 요거의 가속도가 같지요. 크기는 같잖아요. 얘가 요렇게 나간 거나 여기 있다가 요렇게 나간 거나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요. 지금 요 상태에 점선에 존재하는데 차가 가속도 A로 하나, 둘, 셋, 팡 하고 나가면은 얘는 가만히 있으려는 성질에 의해서 있다 하는 것인데 요것이 A면은 얘가 차에서 봤을 때는 요것이 A다. 실제 가속도고 관성 가속도다. 반드시 크기 같고 방향 반대라고요. 자, 요렇게 표시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은요, 이번에는 외부 고증에서 봤을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얘는 가만히 있고 차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버스에다가 카메라를 고증해 놔놓고 이번에는 이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차가 그러면 이 카메라가 차와 함께 나가겠지요.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카메라에서 봤을 때 얘가 멀어지지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걸 다양하게 우리가 나중에 응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카이 다이버를 봤을 때 스카이 다이버가 처음에 푹 떨어지지요. 근데 낙하산을 탁 펴는 순간 어떻게 되던가요? 사람이 위로 쏴 올라가지요. 왜요? 촬영하는 사람과 낙하산이 동시에 내려오다가 이 사람은 낙하산을 펴지 않고 이 사람은 낙하산을 펴버리면 천천히 오지요. 실제로 내려오고 있지만 이 사람이 촬영을 하니까 이게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의 관계인데 아니, 뭐예요?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나가버리게 되면은 얘가 A인데 차 안에서 보면은 요것이 A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가속도고 관성 가속도인데 핵심 포인트. 만약에 실제 힘이다라고 하게 되면 요것은 관성력이 되는데 크기 같고 방향 반대임을 나타내더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시 벡터 나중에 하나씩 다 나타낼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러면은요, 얘가 임의의 속도로 나가서 만약에 손잡이가 기울어졌다 할게요. 이제 장난치 볼게요. 자주 달아지겠죠. 세타다 하게 되면 M이다 하면 요 방향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MG가 있고 요것이 세타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요, 요것을 벡터 분해를 했을 때 어떻게 되는고 하게 되면은 얘가 요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것이 A라고 하면은 얘가 A고요. 가속도는 같지요. 그럼 요거에 의해서 MA라고 적을 수가 있는데 요것을 뭐라 하느냐? 관성력이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은 각도 나오면 이제 앞에 그 복습, 물리학의 이해의 핵심을 잡아야 됩니다. 앞에 그 배웠던 그 복습 나중에 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요, 요 벡터가 요 벡터지요. 고로 요것을 T를 딱 적어보니까 탄젠트, 이 공식은 아예 안 나옵니다.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게 될 텐데 상관없이 탄젠트 세타라는 것은 자, 출발 뭐가 되겠습니까? mg. 그 다음에 일반 물리학입니다. 수평, 즉 다시 말해서 ma. 그러면 시험 문제 참 잘 나오지요. mm이 소거가 돼버렸지요.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급정거를 탁 해버리거나 혹은 가속을 했을 때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기울어지는 정도 다를까요? 아니요. 질량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무거운 사람이나 가벼운 사람이나 똑같이 확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는 각도는 같습니다.
같은 가속도면.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나타내면은요, 중력 가속도는 정해져 있잖아요. 10m/s 제곱이라 했을 때 이 각도만 주어지면 각도가 물량의 비지요. 가속도까지 측정이 된다. 좋아요. 45도다 하는 순간 탄젠트 45도가 얼마야? 1이지요. 그러면 얘가 10이면은 실제 가속도가 얼마라고요? 실제 가속도가 10m/s 제곱이 돼버리면은 정확히 45도 기울어지고요. 만약에 이 가속도가 10m/s 제곱보다 더 크면 각도가 더 커지겠지요. 맞습니까? 각도가 45도보다 점점 각도가 얘가 요렇게 이렇게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가속도가 커지는 것이고, 얘가 요렇게 온다라고 여기가 45도를 가정했을 때 그러면은 중력 가속도보다 작아지다가 만약에 기울어지지 않았다 하면 가속도는 탄젠트 0도가 0이지요. 즉 다시 말해서 가속도는 0인 상황이 되어버렸을 때 등속으로 달리면은 기울어지지 않고 가더라는 상황을 일반 물리학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은요, 지금 요것을 간단히 표시해 보면은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 자, 가겠습니다. 요 방향으로 뭐가 mg가 작용하면 요 방향으로 뭐가 ma가 작용한다고요. 고로 이 물체가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렇게 장력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제 나중에 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물리학 2에서는 이해만으로 끝나야 됩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손잡이가 이렇게 돼 있고 물체가 존재하는데 요 방향으로 중력 표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일반 물리학에 중력 표시할 수 있겠지요. 그러면 줄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장력이 존재하겠지요. 맞습니까? 실제의 힘들을 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요거와 평행한 선, 요거와 평행한 선을 딱 그어버리면은 얘가 자 실제 장력이지요. 실제 중력이지요. 얘가 실제 힘이라고요. 실제 힘이지요. 그럼 금방 배웠습니다. 관성력은 실제 힘과 크기 같고 방향 반대다 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걸 문제화 시켜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타내는 거 하게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에 질량 m이 존재하는데 요렇게 유지된다 하게 되면은 찾아갈게요. 자, 일단 가볼게요. 얘가 mg, 얘가 장력. 맞습니까? 그러면 실제 힘을 구해야 되겠죠? R자 힘을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얘가 F, R자라고 표시하니까 힘이 뭐가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해졌지요. 힘이 오른쪽으로 가해졌지요. 얘가 MA지요. 고로 속도 증가한다 감소한다. 오른쪽으로 속도 증가일 때에 뒤로 넘어져서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만약에 질량 M이 이렇게 있는데 요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요 방향으로 장력이 작용하는데 실제 물체는 이렇게 운동한다 가정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운동 방향에 R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R자 힘이 없지요. 아니 수평성분이 힘이 없지요.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요것은 등속 운동할 때 이렇게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긴 있는데 질량 M이 있다. 요 방향으로 mg가 작용한다. 줄에 장력을 표시해보자. 지금 내가 일반 물리학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에 장력 T가 있다. 그러면 실제 장력, 실제 중력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벡터 합성을 해보게 되면은 요거와 평행한 선을 긋고 요거와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에 얘가 이렇게 나와요. 그림이 좀 이상한데. 근데 얘가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 R자 힘이지요. 맞습니까? 그런데 운동 방향이 요 방향인데 실제 힘을 반대로 했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것은 속력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 쉽게 말해서 차가 달리다가 끽 해버리면요. 손잡이가 앞으로 쏠린다 하는 것을 판별해낼 수 있다고요. 조금 무리였습니다. 아니, 이제 문제를 풀 때
실제 힘과 실제 힘을 나타내면 속도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를 알 수 있고 관성력 나타내 보십시오 하면 이제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요거지요. 관성력은 실제 힘과 크기 갖고 방향 반대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관성력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해도 괜찮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힘이 없으니까 R자 힘이 없으니까 관성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여기서 마찬가지로 요게 기준인데 요것을 다시 한 번 더 뭐가 되겠습니까? 얘가 관성력이 되겠지요. 물체는 관성력 방향으로 넘어진다 해도 괜찮고 혹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저 기준 방향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라고 찾아도 괜찮고 관성력 방향으로 기울어졌을 때도 괜찮고 그건 여러분들 선택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지금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핵심 포인트는 관성력과 실제 힘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가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준을 조금 더 이미 해버렸으니까 올려버립시다. 자, 어떤 내용이 있노 하게 되면은요. 자, 보십시오. 자, 엘리베이터가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존재하게 되는데, 좋아요. 좀 쉽게 할게요. 저울이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질량을 M이라 하면 요 방향으로 뭐가 있습니까? 어렵게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걸 외우려 하지 마십시오. 요 방향으로 뭐가 있겠어요? mg가 존재하겠지요. 그런데 자, 이 엘리베이터를 실제로 위로 힘을 작용해 볼게요. 됐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상승 버튼을 탁 눌러버리는 순간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하나, 둘, 셋 팍 올라가면은 내 몸무게가 무겁게 느껴지지요. 맞습니까? 찾아볼게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실제 힘이 위로 오니까 관성력은 위로 아래로? 아니, 항상 실제 힘과 크기 갖고 방향 반대잖아요. 그러면 아래로 뭐가 되겠습니까? 관성력이 작용해서 중력과 관성력의 벡터 합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가 크면 클수록 얘가 커지겠지요, 관성력이. 엘리베이터의 가속도가 크면 클수록 저울에 나타나는 몸무게 값은 많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얘가 등속으로 올라간다 할게, 등속으로. 그러면 실제 힘, R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R자 힘이 있어요, 없어요? 등속으로 올라가면 없지요. 그러면 관성력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고로 몸무게 그대로가 되죠. 그래서 상승 버튼을 탁 누르는 순간 그 순간 몸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다가 등속으로 가는 순간 괜찮다가 엘리베이터가 목적층에 딱 서는 순간 내가 붕 뜨는 느낌이지요. 에이, 나는 그런 걸 못 느껴봤습니다. 속도 변화가 너무너무 작아, 가속도가 너무 작아서 그렇다고요. 그게 좋은 엘리베이터예요. 그냥 많이 느끼면 느낄수록 울렁거리지요. 그건 나쁜 엘리베이터다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해서 이렇게 표시할 수 있는데, 아니, 핵심 포인트는 실제 힘과 관성력은 크기 같고 방향 반대라는 거 한마디 하고 싶은데 쓸데없이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만 이것은 나중에 일반 물리학에서 재밌게 상황별로 빗면에서까지 다 달아볼 수 있겠다고요. 그래서 기본 이 개념만 딱 잡고 있으면은 즐겁게 혼자서도 책을 볼 수 있어요. 알겠죠? 자, 해서 밑에 예제 보시면은요. 오른쪽으로 달리는 버스의 가속도가 2고 버스 속에 탄 사람의 질량이 50kg일 때 관성력 하면은 실제 힘을 구하면 돼요. 그래서 자,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은요. F라는 것은 MA인데 R자 힘을 구해 보니까 질량이 사람이 얼마냐 하게 되면은요. 사람이 50이 되겠고 가속도가 2니까 얼마? 얘가 100N이 되겠습니다. 이거 구하면 답 끝이라고요. 일단 이런 연습만 지금은 해놓고 요 핵심만 잡아놓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 갖고 방향 반대니까 관성력도 100N이다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해서 잠깐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